그 다음에 착색. 자, 사과권 관리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장기적인 안목, 중기적인 안목, 단기적인 안목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올해 색을 내야 된다. 전에 문경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 8월 달에 전화 와서 우리 작년에 색이 안 났는데 색 잘 내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 그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토양 검정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연락이 없어요. 그분이 말이 뭐예요? 올해 당장 색 내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지. 그럼 우리 작년에 뭐예요? 지금쯤 이제 토양 검정을 해봐야 돼요. 해보고 준비를 해야 돼. 우리 맞지? 산도가 산성이다. 그럼 석회 준비, 유기물이 부족하다, 퇴비 준비, 인산, 가리 등등 준비를 해서 토양에 넣어줘야 되잖아, 이게. 우리 사람 너무 인색해. 저 벼농 사람들 보세요. 벼를 이제 수확을 하면은 벼도 싹 가져오고, 심지어 집까지 싹 가져와, 집. 집은 최소한 그 논에 되달려줘야지. 사과 올려서 사과 가격이 좋은 거요. 이거 1억 벌었다. 그럼 여기서 한 10분의 1이 나무에 줘야지. 다 가져오면 안 되죠. 그럼 10분의 1, 한 1,000만 원 정도는 퇴비라든지 준비를 해서 다시 들어가 줘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자, 중기적인 거. 장기적인 말씀, 중기적인 뭐요? 올해 할 거. 그럼 내년에 할 거 생각해 봐요, 내년에. 내년에 할 거는 내년 한 2월 달쯤 되거든. 제가 그랬죠. 비료에 대해서 6가지 말씀드렸죠.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붕소 6가지는 준비를 해야 돼. 이게 뭐냐면 토양으로 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뭐 우리가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돼. 이게 때로는 토양 시비도 하지만은 연면 시비도 필요하죠. 그래서 질소는 뭐요? 잎을 푸르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인산가리는 생장을 좀 억제하면서 착색을 좀 습기를 단축시켜주죠. 그 다음에 뭐 칼슘은 과일을 단단하게 만들어줘. 세포벽을 만들거든. 열과나 밀증세나 고도를 좀 경감시켜주죠. 마그네슘은 또 잎을 푸르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잎이랑 그 다음에 붕소는 수정할 때 촉매 역할을 하죠. 이런 걸 준비를 하셔야 되지, 이렇게. 그러면 질소는 요소, 인산가리는 인산 1칼륨, 마그네슘은 항상 고토, 칼슘은 염화칼슘, 붕산은 붕소. 요거 정도는 준비해 놔야 된 거예요. 준비해 놨다 그 5월, 6월, 7월 달에 기후라든지 뭐 비가 온다든지 이거 봐가면서 연면시 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착색 관리. 그러면 올해는 수색이 빠르다. 이렇게 되면은 수세가 세다. 그러면은 6월 말부터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인산가리를 평소보다는 조금 더 주는 거예요.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전 준비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한 8월 20일 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단기적인 착색 관리 돼야 되죠. 8월 20일 어떻게 해요? 일단 다니면서 뭘 잘라요? 도장지. 8월 20일 되면은 내년도 꽃눈이잖아요. 이게 완성이 돼 있어. 제가 꽃눈 말씀드리죠. 이 꽃눈이 5월 한 15일부터 5월 말경에 벌써 내년도 꽃눈이 만들어지려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6월 말쯤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외관상으로. 그리고 7월, 8월 2달 동안 이 안에는 중심화 하나, 측가 5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중심 하나, 측가 안에는 암술, 수술, 꽃받침, 꽃잎이 분화가 돼 있어. 이게 8월 20일 되면 완성이 돼. 그 이후에는요, 가지 막 잘라도 돼. 근데 그 전에 이 꽃눈이 완성이 되기 전에 많이 자르면 어떡 해요? 꽃눈이 되려거든 안 되는 거예요. 2차 생장을 하거든. 그래서 주의를 하라 그죠. 8월 20일 되면 완성이 돼서 그때부터는 도장지 잘라요. 근데 이제 도장지 많은데 오늘 내가 왕창 잘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일소피해를 받지. 그러면 처음에 자를 때는 대충 서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잘라 나가요. 다 잘랐어. 그럼 한 바퀴 돌면 한 5일이면 다 자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다 자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한 바퀴 돌아요. 2번, 3번 돌면서 1차적으로 이제 도장지 다 잘라요. 다 잘랐어, 이제. 도장지 대충.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 너무 처지면은 과일이 밑에 내려오면은 나중에 반사 필름을 깔면 어떻게 해요? 일소 피해를 받지, 일소 피해. 그러면 너무 처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준다든지, 끈을매서 묶어준다든지, 조금 이렇게 위로 들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 처지는 가지 도장 제거. 이걸 이제 9월 한 25일경까지는 거의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과.
언제 수확할 거냐? 예측을 해야 되죠. 작년에는 10월 30일 날 수확했다. 올해 언제 할 거냐 이거죠. 그럼 8월 한 20일 날 그때쯤 되면은 사과를 한 개 따서 평균 되는 거 씨를 꺼내가지고 봐요. 사진을 찍어놔. 근데 8월 20일경에 종자 색깔이 약간 갈색이다. 그래서 수확을 내가 작년에는 10월 30일 날 수확을 했다. 근데 올해는 그때 8월 20일 날 이렇게 씨를 보내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갈색이 됐다. 올해가 작년보다 속기가 조금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월달에 비가 오면은 지연될 수도 있지만은 그럼 작년보다는 한 5일 정도 빠를 것 같다. 그럼 올해는 첫 수확을 작년에는 10월 30일 했지만은 올해는 10월 25일부터 수확을 해야 되겠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면 어떻게 해요? 자, 9월 25일부터 이제 잎 따기. 원래 사과는 잎을 안 따야 돼. 훨씬 맛있어, 잎을 안 따면은. 그런데 잎이 가려서 색이 안 나면은 첨가로 가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택배로 나가는 거는 어떻게 해요? 잎이 좀 가려 있어도 괜찮아. 맛이 좋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농가에 따라서 출하 방법에 따라서 잎 따기를 좀 해요. 그래서 한 많이 하지 말고 한 10월 5일까지는 어느 정도는 잎을 좀 따줘요. 요 안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월 25일 날, 10월 말일 날 수확하면 어떻게 해요? 10월 5일 날 어떻게 해요? 반사필름 피복해야 돼요. 그리고 간수 중단해야 되죠. 이제는 물 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제가 대부분 저는 물 주지 마라 그래. 근데 물을 안 주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이제 전질 토양 같은 물 주지 말아야 되죠. 근데 모래가 많은 사양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과 색이 나는데 너무 가뭄이 심해도 색이 안 나요. 이 과일이 질소가 과해도 색이 안 나지만은 너무 부족해도 색이 안 나. 그래서 모래 같은 땅, 사양토에서 이런 토양은 간수를 조금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조금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 25월 때는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할 때 일시하지 말고 오늘 요게 뭐 생난 거 좀 따요. 자, 사과 이 붙어 있잖아요. 요 수확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빛이 들어가죠. 5일만 지나면 색이 잘 나. 그럼 오늘 수확하고 또 난 수확 이렇게 해야 돼. 사과 많이 하는 집에 가서 분산 수확하세요. 이러면요, 웃어. 그걸 뭘 그렇게 해, 이러지. 근데 원래는 이제 분산 수확을 해야 돼. 수확이 끝났다. 수확 끝나면 어떻게 해? 자, 수확 전에 반사필름부터 걷어내야 되죠, 그죠? 걷어내 수확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물 못 줬으니까 수확 끝나면 제일 먼저 충분히 물 줘요. 충분히 물 주라는 거지. 그리고 감사비로 요소 연면 시비를 해요, 연면 시비. 연면 시비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수세에 따라서, 수세가 좀 강하다. 이런 데는 아주 강하면은 요소 연면 시비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강하다 싶으면 좀 봐가면서 이 정도면은 물 21마리에 요소 한 10kg. 저 잎이 좀 많다 싶으면은 물 21마리에 요소 한 5kg 정도에서 연면 시비를 해줘요. 원래 과일이 열렸을 때 이제 수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잎들이 약물을 만들어서 주로 과일 쪽으로 줬어. 그래서 사과를 수확했으니까 이제 감사하다고 준 거죠. 감사하다고 준 거 아니에요. 이 감사비는 그러면 안 돼. 그럼 잎이 어떻게 해요? 봄에 나왔을 때는 신엽이라고, 신초라 그래. 신엽이라 그죠? 수확하고 나면 이게 노엽이라 그지. 근데 이 노엽이 어떻게 해요? 이 보세 다 찢어졌죠? 4월 10일 날 잎이 나오자마자 냉해, 저온, 태풍, 장마, 병해충, 갈대리 다 찢어졌어. 힘도 없어. 그러면 토양으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니까 연민시비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흡수가 돼. 그래서 이 노인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 노엽이 떨어지는 날까지 약물을 만들어서 꽃눈, 잎눈, 뿌리 가지에 약물을 좀 저장할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감사비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요소 연민시비 해주죠.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수세가 너무 세다. 그럴 경우는 할 필요 없어. 오히려 역효과 나올 수 있죠. 활동력이 떨어져.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